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일단은 얘네들도 상대 전적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보스턴이 지금 디트로이트 상대로 맞대결해서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면모들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붙었을 때 이때 연장 가면서 디트로이트가 한창 연패 중이었는데 보스턴의 홈 TD 가든에서 보스턴의 첫 패배를 선사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날 뭐 3점이 엄청 안 터지기도 했지만은 승리하는 쪽은 보스턴이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올 시즌의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벌써 보스턴이 홈에서 대승한 빈도가 10번 중에 3번이더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많이 이기긴 했는데 13.5라는 이런 큰 기준점을 만족하기에는 마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보이는 게 보스턴이 얼마 전에도 주루 할러데이랑 이 포르징기스 알 호포드 얘네들이 결장을 했었고, 브라운도 지금 이제 질병 이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직전 경기는 나왔지만, 화이트나 브라운, 테이텀이 나왔지만은 내일은 또 주루 할러데이가 퀘스처너블이고 테이텀도 퀘스처너블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이 정규 시즌에 애들을 조금 아껴주고 관리해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테이텀이 혹시라도 빠질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제야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보스턴이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팀이었기 때문에 팀에서 뭐 테이텀이 빠지든 포르징기스, 브라운 누가 빠지든 간에 이런 넬레이팅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올 시즌에는 테이텀이 빠지면 특히 공격 쪽에서 상당히 이게 좀 손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테이텀이 결장한다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디트로이트는 백투백인 셈이죠. 어제 이제 미러키랑 홈에서 했다가 보스턴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동 거리도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고, 여러모로 그 디트로이트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 이거는 보스턴이 과연 13.5라는 큰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오바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커닝햄이 종종 결장하고 있어가지고 커닝햄이 빠진 디트로이트가 무너지는 과정들이나 그 기간 동안 뭐 언더게임이 엄청 많았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언더오버는 커닝햄의 출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퀘스천able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 같고, 내일 보스턴이 과연 테이텀이 빠질 거냐, 주루 할러데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보스턴은 뭐 팀이 잘 굴러가요. 벤치에서 뭐샘 하우저라든지 특히 요즘 프리차드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 내일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뛸 수 있다면은 일단은 보스턴 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보스턴도 작년이랑은 약간 다르게 초반에 이런 득점 기세라든지 뭐 야투리나 3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고, 워낙에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날 좀 야투율에 따라서 약간은 보스턴도 기복이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는 핸디는 애매한 것 같고요.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대 레이커스 경기. 요즘에 레이커스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가지고 핸들러들이 결장하는 거, 리브스라든지 뭐 디안델로 러셀 이런 애들이 빠지면서 르브론에 대한 이런 그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직전 경기에 르브론도 엄청 못했습니다. 물론 뭐 그 경기는 그냥 한 경기에 80점을 낸 게 레이커스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미네소타한테 80점밖에 못 내면서 그냥 대패를 했는데, 사실 뭐 그냥 자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앤서니 데이비스고 르브론이고 뭐 외곽에서 힘 더해주는 크넥트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아무도 제 몫을 못했던 경기였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최악이었었는데, 뭐 마이애미도 요즘에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버틀러가 결장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마이애미도 89점밖에 못 내면서 거의 뭐 20점 차 가까이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마이애미가 이제 그 라인업상으로 던컨 로빈슨을 올리고 그 로지어를 벤치로 쓰면서 48분 내내 전반적으로 괜찮은 핸들러들로 꾸준히 좋은 이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만 하다, 이런 칭찬을 조금 했었는데, 뭐 직전 경기 보스턴전은 그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했었습니다. 요즘에 마이애미가 3점도 조금 많이 던지거든요. 35개 중에 근데 8개밖에 안 들어갔고, 최근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경기였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즘 분위기 상으로는 그래도 마이애미를 봄이 오른 거는 같아요. 또 마이애미가 홈이고 뭐 레이커스가 원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마이애미도 홈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경기력이 엄청 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홈에서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8.5점 감소하고 실점도 뭐 한 1점가량 많아진다. 그러니까 원정 레이커스는 거의 한 9점 가까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다는 편이고,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은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마이애미를 봄이 옳겠다. 원래 레이커스가 올 시즌 내내 특히 공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앤서니 데이비스 1옵션으로 쓰면서 확률도 높이고 르브론도 3점슛 폭발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르브론의 3점도 크게 고장이 났고 최근에 레이커스 7경기 동안 7경기면은 꽤나 이제 많은 지표인데 요즘에 평균적으로 102.4점밖에 안 돼요. 이 기간 동안 많은 득점을 했던 거는 샌안토니오전 119점을 박았던 거 그때 말고는 많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올랜도한테도 118점이나 넣었지만 홈에서 패배를 했었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은 요즘 레이커스는 3점이 특히 많이 고장이 났고 득점 뽑는 게 참 안 되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늘 좋지가 못했었고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를 1옵션으로 쓰면서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AD를 활용한 이런 하프코트 오펜스 수비가 하프코트 디펜스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레이커스의 요즘 수비는 좋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데이터상으로는 마이애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레이커스가 지난번에 80점은 너무 심하긴 했는데 마이애미도 괜찮은 수비팀에다가 템포도 느린 팀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경기. 요즘에 브루클린은 결장이 되게 많죠. 여기도 내일도 뭐 자이어 윌리엄스나 뭐 제일런 마틴, 클라우니, 보얀, 캠 토마스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하고 얘네들 전부 다 핵심 로테인에 들만한 선수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도 캠 존슨이나 DFS, 시모스까지 퀘스처블이 상당히 많다. 직전 경기는 브루클린이 주전급이나 핵심 로테이션에 윙이나 뭐 빅맨, 가드 전부 다 한 6명가량 빠진 상황이었었거든요. 브루클린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년에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승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탱킹 과정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의도적으로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에 브루클린이 중간중간에 슈로더가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4경기 동안 피닉스, 올랜도, 시카고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1승 3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득점을 뽑은 게 4경기 동안 127점, 100점, 92점, 102점 이렇게밖에 못 뽑았어요. 그 중에 이제 피닉스한테 승리를 했었을 때 원정에서 그때는 캠 토마스가 빠진 첫 경기였는데 하필이면은 G리그에서 이제 투웨이 계약자로 쓰고 있는 되게 기대치가 낮은 타이리스 마틴이 3점 슛을 엄청 난사를 하면서 다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30점이나 뽑았다. 이런 좀 이례적인 날이었어가지고 그날만 점수가 많이 난 거고 그 이후에는 득점 뽑는 게 시원치 않다. 이게 요즘에 브루클린을 할 수가 있고 내일 그래갖고 인디애나가 어제도 이제 토론토 원정에서 패배를 했는데 또 이제 뭐 브루클린으로 갑니다. 지금 인디애나는 시즌에 원정에서 지금 7연패 중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인디애나 분석을 할 때 토론토나 인디애나나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얘네들 다 길쭉이들이 맞는 라인업이고 좀 흐름을 타면 오버페이스를 한다. 그리고 홈에서는 센데 원정에서는 약하다. 이게 제 분석이었었는데 지금 뭐 원정 7경기에서 7연패 중이니까 인디애나 일단 원정에서는 조금 수그러드는 것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 브루클린의 기조를 봤을 때는 저는 어지간하면 내일도 부상이 결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인디애나가 잘 안 굴러가긴 하지만은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그래도 이렇게 결장이 많은 브루클린을 잡아먹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핸디값이 2.5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디애나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이거는 뭐 인디애나가 잘해서가 아니라 브루클린이 그만큼 결혼이 많다.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거고 저는 뭐 인디사이드에다가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근데 브루클린이 참 이렇게 이상하게 3점이 많이 터져가지고 무섭긴 하네요. 기본적인 인디애나의 수비도 좋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언더나 인디애나 사이드나 전부 다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올랜도 경기도 있는데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폴 조지가 내일 뭐 퀘셔너블이다 이런 건 없는데 글쎄 백투백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일단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한 것 같고 여전히 엠비드나 드러먼드 주전 센터들이 빠지고 있다. 뭐 야부셀레도 분명히 드러먼드보다 많은 시간을 받긴 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샬럿한테 총 리바운드 개수에서 47대 31로 크게 밀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는 야부셀레가 높이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드러먼드나 엠비드 같은 이런 센터들의 공백이 보였다. 마침 또 올랜도도 얘네들이 뭐 오펜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전반적인 선수단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바그너라든지 웬카주, 비타제도 그렇고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도나든 아이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랜도는 장신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모리스 바그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죠.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괜찮아지긴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이 게임이 좀 불균형이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요즘에 맥시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폴 조지도 오늘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맥시는 별로 못했는데 맥케인이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 경기였는데 내일 올랜도는 삭스나 KCP 이런 친구들은 이 상대방의 이런 백코트한테 굉장한 압박을 계속 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상성 면에서 필라델피아가 좋지 못하다. 그게 조금 거슬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올랜도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원정 칭찬을 조금 했었거든요.
원정 6경기 동안 뭐 5승 1패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올리언스 원정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다운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상점이 좋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여전히 제가 맨날 올랜도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은 지금도 최근 6경기 동안 이런 실전 지표가 1등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순위상으로 좀 좋지는 못한데 이거는 올랜도가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해가지고 리그에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팀이 올랜도거든요. 필라델피아도 얘네들도 좀 느린 편이에요. 분명 이제 맥시 같은 애들이 있으려면 되게 속도감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얘네들도 속공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얼리 오펜스보다는 최대한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겨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다면은 204.5라는 되게 낮은 기준점이긴 하잖아요. 저는 원래 언더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준점이 너무 낮다. 조지도 살아나고 요즘에 뭐 맥케인도 많이 더해주고 우브레도 슬슬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야부셀레도 외곽까지 던질 수 있는 이렇게 좀 파이브아웃도 충분히 가능한 라인업이고 이래가지고 올랜도도 나름대로 상대의 템포를 맞춰주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204.5는 과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보고 있고 저는 상성 때문에 올랜도를 보긴 합니다. 이거는 물론 홈 필라델피아 홈 관중도 상황 대단하고 그런 건 맞는데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괜찮아지긴 했지만 과연 이 올랜도라는 수준급의 팀을 꺾을 정도인가 그거는 좀 애매하다고 봐가지고 저는 올랜도 사이드로 볼게요. 올랜도가 어제 뭐 뉴욕이랑 경기한 것도 그렇게까지 소모가 크지도 않았었고 이동거리가 긴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올랜도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미러키 대 애틀랜타 경기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제일런 존슨 칭찬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번 시즌에 평균 득점 20점, 평균 리바 9개, 어시스트 5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가 야니스, 요키치, 사보니스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 뭐 빅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근데 남은 선수들은 전부 다 올스타 경력이 뭐 3번, 6번, 8번 이렇게 있는 반면 제일런 존슨은 빵회거든요. 한마디로 올 시즌의 제일런 존슨은 거의 뭐 올스타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차례 저는 요즘에 이 애틀랜타의 농구가 원래는 트레이형 중심의 공격 일변도 농구에서 이 윙 중심의 다니엘스, 리샤쉐, 제일런 존슨 같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윙자원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고 기동력 좋고 외곽 쏠 수 있고 수비 범용성 좋고 이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데 애틀랜타가 상당히 저는 좋은 무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트레이형이 있을 때도 애틀랜타는 뭐 꽤 세지만은 없을 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올 시즌에만 클리블랜드 2번 잡고 보스턴 잡고 작년에도 보스턴을 2번이나 잡아냈었고 트레이형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애틀랜타의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애틀랜타는 이렇게 윙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약간 공격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수비는 더 세진 면모도 있고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전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4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미러키가 요즘에 되게 빡세죠. 특히 3점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미러키가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수비도 나름대로 괜찮고 제가 여러 차례 브룩 로페즈는 분명히 이제 림 프로테킹이 좋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발이 느리다 보니까 미스매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하다. 근데 작년에는 쿤보를 최대한 상대팀을 외곽을 못 쏘게 3점에 대한 컨테스트를 많이 늘렸었는데 올 시즌에는 쿤보가 3점 지원은 조금 덜 나가고 브룩 로페즈를 도와주는 그런 플레이들을 해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러키가 요즘에 수비가 또 좋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릴라드뿐만 아니라 AJ 그린 같이 좋은 선수도 있고 오늘은 또 안잭주도 원래는 3점이 별로 없는 애인데 3점 되게 잘 쏘더라고요. 미러키가 7경기 동안 46.2%라는 굉장한 3점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공격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 있어요. 여기도 원래는 쿤보가 상대 림을 부수는 림어택의 달인이지만은 올 시즌에는 미드레인지도 많이 섞어가지고 변칙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마디로 이거는 쿤보라는 치트키도 있는데 외곽까지 폭발하는 미러키 되게 공격이 안 풀릴 수가 없죠. 이 정도면은 분명히 미러키도 언젠가는 이런 그 훌륭한 이런 3점 감 같은 게 끊어질 때가 오기는 올 텐데 글쎄 뭐 당장 내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틀랜타의 수비 지표가 좋게 찍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이거는 일단은 뭐 홈 미러키 얘네들도 미러키도 홈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애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거 인디애나 경기 때 원래 보여드리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그 득점 생산력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난 선수가 누구냐? 맨유의 알제바르, 토론토의 알제바르도 있고요. 홈에서 강한 팀이죠. 인디애나의 할리버튼 홈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야니스가 있어요. 야니스도 원정에서 평균 26.7인데 홈에서는 36.4로 거의 뭐 10점 가량이 더 평균 득점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홈 미러키 아무래도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홈에서는 좋은 편이었었고 올 시즌도 8승 3패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분명히 애틀랜타 요즘에 까다롭고 정말 질척 있는 상대다. 그거는 알겠는데 요즘에 폼상으로는 미러키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5 꽤나 까다롭거든요 사실은.
좀 미러키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도 애틀랜타가 충분히 까다로운 팀이라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미러키 사이드 보고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오바로 보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 얼마 전에 얘네들이 붙었었죠. 그거를 먼저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한 3일 전에 경기를 했던 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네소타의 홈이었었는데 이때 경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엄청 안 났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죠. 클리퍼스는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좋게 지키고 있고 미네소타는 특히 요즘 들어서 수비 지표가 많이 살아난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강한 수비팀이 붙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뭐 야투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이날 클리퍼스는 사실 그렇게 막 좋았다고는 하기 어려워요. 전체적인 야투 시도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었고 그냥 뭐 뻣뻣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반면에 미네소타는 얘네들은 그나마 3점이 조금 터진 날이었었거든요. 올 시즌에 미네소타는 리그에서 3점 시도가 5번째로 많다 그런 팀이에요. 반면에 클리퍼스는 좀 적은 편이고 이날은 좀 클러치 상황까지 되게 비등비등했는데 클리퍼스가 조금 운이 없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에 클리퍼스가 경기 한 1, 2분 앞두고 그때 이제 뭐 한 1점 차 그 케빈 포터 주니어가 볼을 받고 나서 좀 이렇게 쇄도를 하려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 포지션을 그냥 날렸어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가 3점 슛 시도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 던이 고베어를 상대로 디펜시브 리바운드로 잡았거든요. 근데 치고 나가다가 미끄러진 거야. 그래갖고 그 공이 미네소타 손에 들어갔고 클리퍼스는 그냥 공격을 잃고 패배를 했는데 클리퍼스가 마지막 두 번의 포지션이 정상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그러니까 비등비등했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요즘에 미네소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랜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랜들이 타운스 대신에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미네소타가 타운스가 있을 때 분명히 타운스는 그렇게까지 막 훌륭한 수비수는 아닌데 팀 수비가 워낙에 잘 됐는데 랜들이 코트 위에 있는 100포지션당 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상대한테 11.5점이나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한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랜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 실점 기대치가 11.5점이나 높다. 이런 얘기예요. 워낙에 뭐 클립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얘가 되게 좀 수비에 건성건성하는 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 보통 뭐 사이즈도 있고 그래갖고 뭐 리바운드 사수라든지 버텨내는 거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냥 이제 상대 선수가 동선 차단 이런 부분에서 랜들이 조금 건성건성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고베어도 사실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3번 자리에 맥다니엘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대인마크도 아주 훌륭하고 뭐 커딩이라든지 외곽 같은 것들도 소홀하게 해줄 수 있는 참 윙자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올 시즌은 3점이 너무 안 터집니다. 콜리도 나이도 먹어가고 있고 이게 미네소타가 참 현재 상황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클리퍼스는 노먼 파일도 돌아오기도 하고 어제는 뭐 아미르 코피도 벤치에서 잘해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팀이 잘 굴러갑니다. 뭐 이제 캐포주가 부상으로 빠진다든지 테런스맨이 다우풀 내일 나오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게 있긴 한데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봐요. 워낙에 요즘에 크리스 던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벤치에서 뭐 아까 말했던 뭐 코피도 그렇고 여러 이제 윙자원들이 상당히 넘쳐나는 팀이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주바치가 뭐 고베어한테도 크게 밀리지도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홈으로 오면은 복수할만 할 것 같다. 최근의 분위기상으로 미네소타가 이 공격은 여전히 안 되지만 수비가 꽤나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내일도 그냥 언더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기본적으로 좀 느릿느릿하고 수비가 좋은 팀들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클리퍼스가 분위기가 좋은 거 그거 조금 살려가지고 홈이기도 하고 3.5 정도면은 물론 되게 타이트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클리퍼스를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경기는 뉴캐슬 대 리버풀인데요. 뭐 맨시티까지 격파한 아르네 슬롯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슬롯이 부임하고 리버풀이 20경기 18승 1무 1패 굉장히 좋습니다. 노팅엄한테 패배한 이후로는 최근에 15승 1무 달리고 있고 46득점 12실점 뭐 20경기 중에 11번이 클린시트였으니까 수비력도 아주 훌륭한 편이죠. 여기는 이제 리그 레이스 상으로도 2위 그룹이랑 격차가 9점이나 나가지고 그야말로 리버풀이 미친 성적을 찍고 있는 중이에요. 대신에 그 뉴캐슬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성적이 11위로 엄청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경험했지만 한 시즌 만에 많이 굴러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뭐 리버풀이 이제 조금 반가운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좀 보면은 주중 리그 경기에서 지난 18번 중에 16번을 승리를 했다. 보통 이제 EPL이 주중에는 그렇게 많이 안 열리는데 리버풀은 주말 말고 주중 경기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EPL 선두팀한테 최근 26경기 중에 1승 7무 18패로 전혀 다크호스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리그 1위 팀한테는 이렇게 길게 무릎을 꿇어왔다 이런 거고 게다가 이제 또 리버풀의 살라 에이스죠. 뉴캐슬한테 최근 13경기 8골 6어시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가 넘는 이런 경기 외부 조건들도 리버풀에 크게 웃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뉴캐슬은 뭐 홈에서 웨스트햄한테 지더니 크페 원정에선 유효슛이 빵개였습니다. 슛도 하나밖에 시도하지 못했었고 게히의 자책골이 터졌지만 마지막에 또 동점도 되고 비겨버렸죠. 작년에 좋은 성적의 원정명은 또 뉴캐슬이 홈 성적이었는데 13승 5무 2패로 엄청 강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홈 3경기 중에 2경기를 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저조한 폼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이삭도 부상이긴 한데 올 시즌에는 슈팅 18개 중에 2득점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득점 자원으로 쳐져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거고 양 팀의 상대 전적 같은 걸 또 얼추 살피면은 이제 뭐 리그 먼저 살펴볼게요. 뉴캐슬은 리버풀한테 이렇게는 안 좋습니다. 리그 15경기 동안 뉴캐슬이 리버풀을 한 번도 못 이겼다. 6연패 중입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또 이제 세인트 제임스 파크 뉴캐슬 원정에서 최근 6번 중에 이렇게 승승승 그전에도 뭐 승승 이렇게 6번 중에 5승이다 3연승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여요.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연속해가지고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는 거긴 하지만은 내용이 워낙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하게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아스날 대 맨유도 되게 EPL 라이벌 매치죠. 전통에 이제 아스날은 안 좋은 흐름을 딛고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뭐 이제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2승 1무로 나쁘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아모린 감독이 그 EPL의 컨텐더급 강팀을 만나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또 이제 코비 마이노나 리사마 이런 애들이 징계로 빠지는 시점이고 수비 쪽에 이제 에반스나 린델레프까지 부상이라 가지고 후방 쪽에 결장이 또 많아요. 아스날이 뭐 벤 화이트나 토미야스 이렇게 장기 결장자라든지 가브리엘 제주스 이런 애들만 리스크에 있는 거 비하면은 공백도 메뉴가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아스날의 홈 성적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아스날이 요즘에 홈 성적이 이래요. 중간에 뭐 클럽 친선이나 이런 거 빼고 뭐 에미레이츠 컵도 뭐 뺀다면은 최근에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9경기 무패 7승 2무로 홈에서는 정말 튼튼하기도 하고 물론 맨유도 최근에 7경기 동안 5승 2무로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지만은 상대했던 팀들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는 있다. 어디까지나 맨유는 유로파에서 구른 거고 아스날은 챔스에서 굴렀었죠. 뭐 맨유 스쿼드의 포텐셜이 대단하긴 한데 아스날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기간 동안 얘네들이 많이 졌던 기간 동안 뉴캐슬, 리버풀, 인터밀란, 첼시 이런 강팀들한테 승리하지 못한 거였었고 맞대결상 이제 아스날이 홈에서 맨유한테 맞대결을 했던 거는 5년 전에 2019년이죠. 이때 맨유한테 졌던 거 이때 이후로는 최근에 5승 1무로 맨유한테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하고 첫 승도 맨유였었고 여태까지 최근에 공식전 6승 1무 2패로 맨유한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물론 이 경기도 누각도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현 시점에선 저는 아스날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대 뭐 햄모도 생각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지금 뭐 이제 비니시우스가 없으니까 직전 경기도 은바페가 상대의 뒷공간을 허물던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레알 마드리드는 선제골만 넣으면은 늘 이렇게 위협적인 공격할 수 있는 팀이에요. 전방에 워낙에 이제 기동력이 좋은 은바페나 호드리고도 돌아왔고 여전히 뭐 근데 레알이 결장이 많기는 많습니다. 빌바오는 현재 모든 대회에서 지금 성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빌바오는 지금 모든 대회에서 9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6승 3무로. 홈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8경기째 6승 2무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무서운 산 마메스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여태까지 빌바오 원정을 굉장히 잘 견딘 편에 속하거든요. 여태 이제 산 마메스 원정에서 레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승 중에 있습니다. 리그에서만 5연승 중이고 그 전에 뭐 이제 1승 2부도 있었지만은 8경기 동안 무패 행진. 2015년에 산 마메스에서 진 게 마지막이에요. 요즘에 빌바오의 분위기가 뭐 회복세고 레알은 뭐 많은 부상을 비롯해가지고 뭐 좋진 않다지만은 레알이 정배인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기록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은 레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스쿼드의 상황이나 최근 분위기 이런 것들로는 빌바오의 플랜을 보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뭐 이 와중에 바르셀로나가 꺾인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좀 뒤집을 찬스가 생긴 셈이기도 하고 힘내줄 가능성도 따져가지고 저는 레알의 승까지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도전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파 피오렌티나 대 엠폴리 경기인데 피렌체가 이제 직전 리그 인터밀란전에서 이 젊은 선수인 에드와르도 보베가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경기가 연기가 됐습니다. 뭐 다행히 의식도 회복했고 뭐 슬슬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피렌체는 그 경기가 중단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아낀 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엠폴리는 직전 밀란전 3실점도 그렇고 이제는 엠폴리가 시즌 초반에 장점이었었던 수비력도 많이 좀 빠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 엠폴리는 원래 언더가 개꿀인데 원정은 좀 얘기가 다르기도 하고, 엠폴리가 원래 팀 역사상 최초로 원정에서 6경기 연속으로 득점 중이었는데 직접 밀란 원정에서 끊겨가지고 기록도 하나 잃은 셈도 있고요. 뭐 이제 뭐 피렌체 입장에서는 직전 이제 인터밀란전이 연기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리그에서는 9경기 8승 1무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뭐 유로파 컨퍼런스를 빼고 세리아만 보면은 요즘에 피렌체는 이렇게 9경기 동안 8승 1무로 매우 좋은 상태고, 또 이렇게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기록이 이어지고는 있다. 얼마 전에 이제 파포스한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풀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승리한 거, 직전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없었던 점, 최근에 11경기 동안 10승 1패, 쾌조의 컨디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분명 이게 코파기 때문에 피렌체가 로테를 많이 돌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피렌체의 분위기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분명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베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이고, 내부 결속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엠폴리의 수비력 약화를 생각하면은 피렌체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 둘 다 로테를 돌린다면은 스쿼드의 이런 좀 단단함이나 뭐 두께 같은 것들도 피렌체가 앞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피렌체 사이드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